보통 출제위원들이 우리가 일요일날 시험 본다고 그러면 목요일날 정도 들어가요. 목요일날 저녁 때 5명이 들어가서 출제를 하는데 금요일날 그 출제를 하고 그걸 토요일날 인수를 해서 토요일날 저녁이나 일요일날 새벽에 배송을 해가지고 일요일날 시험을 봐요. 만약 토요일날 시험 같으면 하루 먼저 들어가겠죠. 그래서 5명에서 출제를 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몇 개씩을 문제를 미리 가지고 가죠. 그렇게 해서 시험 출제위원장이 이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선별을 해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데 하여튼 자기가 만약 그 조명 학교 회원이다 그러면 그쪽하고 관련되는 문제를 좀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요. 좀 이렇게 새로운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신규 문제로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는 그 조명학교지라든지 그런 데서 조금 뜸해요. 근데 벌써 문제를 보면 알아요. 아 이번 그 협회 회원이 들어갔구나. 아니면 이번에는 회원이 안 들어갔구나. 뭐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전기기술인협회지에서도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위에 그 잡지 뭐 월간전기라든지 뭐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일일이 다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조명학교지에서도 1년에 논문이 쏟아지는 것이 조명학교지 그 자체만 논문지 말고도 조명학교지 그 자체만 해도 보통 한 10문제씩 격월로 나오니까 그러면 6개월이니까 한 60문제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풀릴 수가 그중에 한두 문제 나올 수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없고 전기기술인협회에서도 이렇게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그런 것들을 가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드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뭐 그 학원 강사들 뭐 학교지는 이거 봐라 저거 봐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다 공부를 해요. 그래서 기출 문제 위주로 해서 기출 문제는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해서 공부하는 것이 빠르더라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강의를 해드립니다. 자, 건축전기 100일회 때 나온 것이 제가 예상문제집에서 다뤄드렸는데 예상문제집 2에 23번에 있는 문제집이에요. 나중에 심화반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저압계획이 필요개수 및 시설 방법에 대해서요. 1에 8번 기본서 300선에 1에 8번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설비의 역률 개선 기대 효과 이것도 2에 28에 있는 거고 10번 문제 접지 시스템의 접속 방법 및 발열 용접과 압착 슬리브 이건 신규 문제인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시공이라든지 뭐 이렇게 감리를 하신 분들은 캐드 웰딩이라는 것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캐드 웰딩 이렇게 화약 같은 거 넣어가지고 불 붙여가 픽 하면 이렇게 동선이 달라붙어가지고 용접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거하고 일반 그 압착 단자라든지 압착 슬리브라든지 그걸 비교를 해라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신규 문제지만 뭐 저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 문제 태양광 발전 연계 시 인버터의 단독 방지 운전 이건 뭐 9에 14 이미 이것도 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에다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LED 램프의 발광 원리와 특징 이런 건 문제도 아니죠. 이런 건 문제도 아니니까 기본서에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한 20문제 정도로 기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3번 과전류 차단기 탭은 몇 암페어로 자 계산 문제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죠. 또 계산 문제가 과전류 차단기 탭 문제 요것은 104회 때 2의 2교시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예요. 거의. 그러니까 105회 때 104회 때 나온 문제를 105회 때 그대로 또 낸 거예요. 약간 숫자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2의 1, 2, 3, 4, 5, 6 2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전입 본딩의 개념과 감전보용 등전입 본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여기 기본서에 있는 거죠. 8의 16 IC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GPT에 발생하는 중성점 불안정 현상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91회 2의 2교시 자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그 다음에 변압기 이행전압과 이건 400선에 있어요. 400선. 이행전압 별 볼 일 없어서 제가 300선에서는 빼버렸더니 또 그게 나왔어요. 400선에 2의 1에 11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의 4번 문제. 수변전 설비 설계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을 설명하시오. 1의 35 기본적인 문제죠. 한전에서 정하고 있는 분산형 전원의 개통 연계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이거 예상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 제가 예상 문제집 11단원에 11번에 이게 예상 문제집으로 다뤄드렸는데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제가 모 학원에서 6년 정도 기술사 강의를 하고 지금 동영상 쪽으로 좀 돌렸는데 거기서 예상 문제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법규, 특히 법규 쪽에 많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되는 에너지 전략, 신재생 에너지 관련되는 법규 문제를 한 15문제 정도 정리를 해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의 6번 F점 삼상 단락 고장 시 발생 단락 고장 계산 문제가 나왔죠. 계산 문제. 단락 문제. 단락 문제인데 약간 응용을 했어요. 다른 때는 단락 전류라든지 차단 용량을 구해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거기다 리액터를 넣어가지고 한류 리액터 용량을 구해라 이렇게 좀 응용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의 1, 2, 3, 4, 5, 6 3교시 문제를 보면 에너지 전략 계획서에서 수변전 설비, 조명 설비 등등 9의 32 뭐 기본 문제죠.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 근데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이 거의 해마다 약간 개정이 돼요. 여러분들은 전기 부분만 보시면 돼요. 전기 부분만. 건축 부분도 있고 기계 부분도 있고 뭐 전기 부분도 있고 정보통신 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전기 분야만 보면 된다. 그래서 약간 지금 책도 제가 2000요게 시험이 2015년 2월달 시험 보고서 이제 풀이를 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드렸는데 2015년 12월 31일 날 또 개정이 좀 됐어요. 개정한 내용은 이따 강의하면서 약간 정정해드리도록 한 2가지 정도가 수업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 2가지 정도가 이렇게 또 개정이 됐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점에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 치면은 최근 거를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전기 부분 해봐야 뭐 한 3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출력을 해서 그걸 비교해서 제가 쓴 책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의 2번 문제 스카다죠. 이건 7의 2번 기본서에 있습니다. 3의 3번 동상 다조 케이블 포설 시 동상 케이블 전류의 불필요한 방지. 자, 신규 문제예요. 신규 문제인데 요게 IC 60364에 있습니다. 요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마 급수로 보면 한 중간 정도, 중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중급 정도. 근데 요건 현장에서도 많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공이라든지 설계 시공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공상세도 현장에서 시공을 할 때 시공상세도 샵드로잉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때 보통 보면 전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근데 전기를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상 배치는 같은 상 케이블이 뭐 만약 한 1000A다 그러면은 케이블이 나오는 게 325스퀘어가 요새 최대 케이블로 나오는데 325스퀘어가 한 600A 정도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00A 하면은 325스퀘어 뭐 2가닥 뭐 3가닥 이렇게 한 상에 저걸 배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0A 된다 그러면 뭐 아예 부수바로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부수덕트라든지 그래서 한 상에 여러 가닥의 케이블을 쓸 때 상배치를 어떻게 해주느냐. 원리만 알면 간단해요. 근데 원리만 알면 간단한데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364에 그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의 4번 문제 공동군에 설치되는 케이블의 방화 대책. 자, 예상 문제집 7의 7번에 있습니다.
요것도 예상 문제집. 그 다음에 풍력발전기 선정 시 고려사항, 풍력터빈 정지장치. 요건 9의 19번 문제를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UPS 설계 시 고려사항, 축전지 용량 선정. 요것도 1의 10번 문제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교시 보면 태양광 발전용 PCS 요건 뭐 9의 15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PLC 통신이죠. PLC 통신도 기본서에 300선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리 프로토콜, 야 이거 신규 문제예요. 신규. 이게 조명학회 조명학회지에 2013년 5월 후에 나온 거예요. 자, 2015년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게 2015년 2월 시험인데 2014년도 아니고 2013년 거 전전해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준비를 하냐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조도 조절하는 거 있죠? 조도 조절기. 예. 그게 대부분 달리 시스템을 이용을 해요. 우리가 그 원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 설계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달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 수명과 과부하 운전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자, 요것도 300선에 불행히도 없어요. 가끔 이렇게 300선에서는 그냥 별 영향가 없어서 뺐는데 400선에 있는데 300선에 없어서 죄송한 문제가 나오는데 400선에 2의 1에 16에 냉각 방식 뒤에 그냥 좀 넣어놨는데 참 별 영향가 없는 문제다 해서 그냥 빼버렸는데 그게 또 이렇게 불행히 또 이렇게 나왔네요. 자, 5번 문제. 내진 설계. 이건 뭐 기본이죠. 내진 설계. 예. 내진 설계는 1년에 한 번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ESS 종류인 초고용량 캐펫이다. 자, 이게 응용에서 94회 때 나왔던 거예요. 응용에서 94회 때. 자, 응용에서 94회 때 나온 놈이 몇 년 뒤에, 한 3년 뒤에 건축전기에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예상 문제집에서 이것도 제가 드렸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분석을 쭉 해봤는데 기본적인 문제가 쭉 보면 기본서 300선 내지 400선에서 나온 문제가 21문제 정도, 프로테지로는 뭐 대략 한 70% 정도 나온다. 70% 정도. 그 다음에 기출문제라든지 예상문제집, 제가 써드리는 기출문제집이나 예상문제집에서 한 5문제 나왔어요. 예상문제집 5문제. 요것도 대략 한 16%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계산문제가 2문제 정도. 그 다음에 신규 문제가 3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신규 문제 중에는 1에 10번 요거 접지 용접하는 거. 접지 용접하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 1교시에서 쓸 수도 있겠죠. 쓸 수도 있겠다. 근데 1교시는 뭐 반드시 계산 문제는 잡았어야죠. 계산 문제 13번. 그 다음에 6번 문제가 뭔가요? 상권선 면학기 이런 거 잡아야 되는 거, 이런 거. 자, 계산 문제 6번. 이건 뭐 신규 문제지만 이건 별 영향가 없는 문제고. 그 1교시에서 난이도를 본다고 한다면 7번 문제 이런 거. 자, 그래서 1교시에서는 7번, 6번, 13번 요 쓰신 분이 합격 가능성이 높죠. 나머지 것들은 뭐 써봐야 별로 점수 안 나와요. 10점 만점에 4, 5점밖에 안 줍니다. 이런 것들 써야지 10점 만점에 7, 8점을 줘요. 그 다음에 2교시에 보면 GPT 중성점 불안전 영상 기출문제죠. 이게 몇 번이에요? 2에 2번.
이런 걸 써야 돼. 이런 거. 그 다음에 2교시에서 계산 문제. 이거 반드시 잡아야죠. 계산 문제. 반드시 잡아야 되는 문제고 5번 문제가 뭐예요? 이런 거를 아주 쓴다면 대박이죠. 이런 법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예상 문제집에 다 다뤄드린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 강의해 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지 대박이다. 지금 빨갛게 동그라미 친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하면은 굉장히 점수가 높은 이런 문제다 보시면 돼요. 이건 빼고 이건 뭐 신규 문제지만 뭐 별 영향가 없는 문제다 보시면 되겠고 3교시 문제 중에서는 3번 문제가 뭔가요? 공종 이런 거 쓰면 좋죠. 공동 다조. 그 다음에 4번 문제 공동군의 케이블 방제 대책. 이런 거 아주 좋죠. 이런 것들을 써야지 점수가 제대로 나와요. 자, 4교시 볼까요? 4교시 중에서는 3번 문제는 뭐 너나 없이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테니까 그건 제외한다 하더라도 요거 6번 문제 응용해서 이미 기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써야죠. 그리고 쉬운 문제 좀 버리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좀 다뤄주고 쉬운 문제를 좀 버리고 쉬운 문제 한 문제 정도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시려면 이런 문제는 버려야 돼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거 한 문제 난이도 있는 걸 골랐다고 한다면 요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쉬운 거 하나 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점수가 제대로 나와요. 3교시 같은 경우도 이거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난이도 약한 거 두 문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점수가 제대로 나옵니다. 2교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거 난이도 있는 이런 것들 세 문제 하고 쉬운 것들 좀 버리고 뭐 400선에 영향가 없는 것들 그냥 버려버리면 돼요. 뭐예요? 2의 3번 문제가 변압기 이행연합 이거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에요. 별거 없어요. 서지가 어떻게 해서 넘어가느냐, 정전적으로 넘어가느냐, 전자적으로 넘어가느냐. 변압기의 정상적인 전압은 유도 현상에 의해서 넘어가요. 그 상호 유도 작용에 의해서. 근데 요것을 이제 서지 전압도 넘어가는데 그게 정전적으로 전자적으로 C 성분으로 L 성분으로 넘어간다. 뭐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전제 분석을 할 때 그 105회부는 시험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었다. 그리고 신규 문제 중에는 여러분들이 손을 댈 수 있는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있었지만은 손을 대기 어려운 이런 문제는 뭐 구태여 안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 뭐 장난치려고 넣어놨을 수도 있어요. 장난치는 거에 대해서는 깊이 제가 얘기를 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출제자하고 채점자가 같아요. 기술사는. 그 출제한 사람이 출제 의도를 잘 알기 때문에 채점자로 다시 초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산업인력공단에 제가 확인한 결과. 그래서 자기가 장난치려고 이런 문제를 내면 그걸 쓴 사람을 이렇게 합격시킨다고 한다면 장난칠 수가 있죠. 그 쓴 사람만. 그래서 장난칠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기술사의 양심으로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실력으로 합격을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건드리지 못할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다. 버려라. 그래도 다른 문제들 이렇게 기출이 된 문제들 위주로 잡아서 나가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제 그 1교시는 문제풀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분석을 해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그 1교시부터 문제를 한 문제씩 해드리는데 제가 문제를 해드리는 것은 이미 300선에 있는 것들 기본서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여기 강의를 하는 거는 300선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올라왔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300선에서 강의를 해드린 것은 약간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너무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뭐 넘어가고 300선이 아닌 쪽
400선에 나온 걸 뭐 어쩔 수 없이 빠졌으니까 제가 해드리는데 예상 문제집에 있었던 거, 기출 문제집, 또 신규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전기 응용을 제가 먼저 기출 문제 해설을 했는데 한 40강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40강에서 50강 그 사이 40몇 강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저하고 이렇게 또 기출 문제 해설 반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는데 하여튼 강의를 잘 들으시고 공부하시되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심화반 들어오셔서 그 문제 한 300문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제가 기회가 있으면 저걸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적어도 한 7, 800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포함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격을 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보통 한 3시간, 5시간 정도는 꾸준히 했는데 시간 수를 보면 꽤 되죠. 5시간 1년에 300일 잡고 곱하기 5시간이면 5, 30, 1500시간이에요. 곱하기 4년이면은 6000시간 공부한 거예요. 3000시간 공부해서 응용 합격하고 3000시간 더 공부해서 건축정리 합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 6000시간 정도는 이렇게 투자해야 합격하실 수 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없는 상태에서 다 제가 기출 문제 여기서 저기서 뽑아내고 계산 문제 여기저기서 뽑아내고 하느라고 정말로 어떤 그 강사 한 사람이 쭉 합격 때까지 이렇게 이 커리큘럼을 가지고서 강의를 해주는 강사를 못 만났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만났기 때문에 기본서, 그 다음에 심화반 문제,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기출 문제 풀이 뭐 이렇게 해서 저를 만났기 때문에 그 과정만 쭉 따라오신다면 뭐 여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보통 한 4000시간 뭐 요 정도 좀 한 4, 5000시간 최소한도 1000시간 이상은 세이브 시킬 수 있다. 잘하면 아니 2000시간도 세이브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최대한 적게 하고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